저스티스님께서 안녕하세요. 베트남어 공부 중인데 듣기가 전혀 안 됩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0.75 배속으로 들어야 할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이렇게 본인이 듣기가 안 될 때는 왜 내가 듣기가 안 될까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 이거에 대한 분석이 먼저 사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이제 보통 내가 듣기가 안 될 때는 첫 번째, 뭐 진짜 그냥 내가 아직 베트남어를 이제 막 공부해서 아예 그냥 언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황. 진짜 어떻게 보면 입문자 초급자이기 때문에 모른다. 이런 거면 사실 그냥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베트남 공부를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했어요. 근데도 내가 듣기가 유독 안 돼요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좀 더 생길 수가 있어요. 내 발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소리를 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 육성이잖아요. 마마 이렇게 육성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 육성에 대한 그 음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그 알파벳의 소리를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발음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본인이 발음이 제대로 안 될 때는 듣기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베트남어는 진짜 여러분 베트남어를 하나의 단어로 만약에 여러분이 정의를 내리자라고 하면 저는 베트남어는 노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베트남 사람들 머릿속에는 딱 자체가 모든 언어, 말을 할 때 원래 6가지의 음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베트남 사람들 보면 베트남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가르쳐주면 베트남 사람 뭐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안녕하세요 가르쳐주면 어떻게 말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쓸 수 있지만 베트남 사람들한테 안녕하세요 하면 베트남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가르쳐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평음으로 하잖아요. 왜냐면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성조가 없는 그 음을 영양 평음이라고 베트남 사람들은 생각하고 모든 음이 마 요렇게 6개 음으로만 소리가 난다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베트남어는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자체를 한국어를 할 때 사람들이 노래 음에 맞춰서 한국어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이 발음 자체 혹은 그 음을 지금 현재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듣기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듣기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연습해야 되냐? 제가 예전에 한번 학생들한테 OT 때도 막 많이 하고 제가 팁으로 알려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팝하고나 혹은 여러분 구글 그 트랜슬레이터 있잖아요. 그 번역기 그거를 켜가지고 이제 소리를 한번 이렇게 음성 인식을 해보는 거예요. 이 음성 인식이 되는지. 자, 예를 들어서 위오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란 단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는 이제 팝하고를 지금 이렇게 켜볼게요. 팝하고 켜서 음성 인식이 있어요. 그럼 여기 음성을 한번 해볼게요. 위오뉴 제대로 뜹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를 북부 발음으로 한번 해볼게요. 위조뉴 이렇게 제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정말 소리를 제대로 내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이제 입문부터 시작해서 난 이미 좀 공부를 한 사람인데 듣기가 안 됐을 땐 첫 번째 본인이 발음을 잘못하고 있고 베트남어 알파벳과 성조에 대한 그 음에 대해서 내가 지금 정확하게 캐치를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는 그 단어와 표현을 모르기 때문에 안 들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단어와 표현을 공부한 다음에 여러분이 그거를 반복적으로 듣는 방법이 있죠. 근데 여기서 저스티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안 들리는데 굳이 빨리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저 바람둥이 아빠와 나라는 그 넷플릭스 베트남 드라마로 지금 수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진행을 지금 벌써 3강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학습지 그 일부인데 이 학습지 보면 제가 이렇게 한 문장씩 연습을 20번씩 해라. 근데 보면 섀도잉 영상을 이제 0.7, 0.5에서 0.7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음, 모음, 성조를 신경 써서 천천히 5회 먼저 연습을 한다. 이때 속도보다는 각각의 음을 정확히 하고 끊는 부분을 정확히 체크하여 연습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를 굳이 con đỉa cũng sợ nữa 이렇게 빨리 하라는 게 아니에요. con đỉa cũng sợ nữa có
con đỉa cũng sợ nữa. 이런 식으로 일단 5번 연습해요. 그 다음에 쉐도잉 영상을 들으면서 0.7 속도에 맞춰서 좀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끊는 게 되게 좋아요. có con đỉa cũng sợ nữa. 약간 이렇게 끊거든요. có con đỉa cũng sợ nữa.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có con đỉa cũng sợ nữa. có con đỉa cũng sợ nữa. 속도에 맞춰서. 그런 다음에 스텝 3에서는 뭐예요? 쉐도잉 영상을 1.0으로 해서 똑같은 속도에 맞춰서 5번 따라하는 거예요. có con đỉa cũng sợ nữa. có con đỉa cũng sợ nữa. có con đỉa cũng sợ nữa.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영화 속 대사에서 배우들이 하는 걸 따라해서 거기에 맞춰서 5번 따라해본다거나 듣고 따라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연습을 해다 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듣기가 확실히 되기 시작합니다. 듣기는 매일매일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 뭐 단 5분이라도 매일매일 좀 하고 연습하고, 그리고 듣기는 말하기와 연결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 듣는 것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난 듣기에 좀 집중해서 연습하고 싶다 이럴 때는 뭐 듣기를 20번 했으면 말하기는 그냥 5번 정도는 꼭 해주는 거, 이렇게 해서 말하기와 듣기를 같이 연결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